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8대0 전원일치 파면이 결정되면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제가 또 영상을 올렸을 때 배신자들을 반드시 척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배신자, 특히 국힘당, 3인방 이자들은 앞으로 역사 만고의 역적이자 죄인이 될 것이며, 국힘당에서 발을 더 이상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벌써 이 세 명의 권영세, 한동훈, 권성동이가 지금 또 날뛰고 있죠. 그러면서 뭐 황우여를 또 데려다가 뭐 선거관리위원장을 시킨다고 아주 개소리를 해대고 있습니다. 이자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정신을 못 차릴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더 이상 대한민국 정치권에 발을 들이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김문수 장관이 출마를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또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에 지금 스탠스가 아직은 애매하긴 한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가 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의 향후 행보, 또 대선 출마하는 게 좋은지, 또 저한테도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같이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썩었고 또 판사들이 얼마나 썩었는지 많은 분들이 아시게 됐을 겁니다. 저는 4, 5년 전부터 계속 제가 영상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망치는 세력이 법원이다, 판사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판사는 상당히 권위적이고 그리고 공평 무사하게 법을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재명이가 권순일을 구워 삶아서 무죄 받은 것부터 여러 가지 본다고 하면 사실은 대한민국 최고 정점 꼭대기 위에 앉아 있으면서 자기들이 최고이냐 권위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망치는 자들이 재판관들이에요. 법원, 선관위, 헌법재판소, 법원이 없앨 수 없지만 선관위,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끼리만이 카르텔이 형성이 되어서 전혀 나라 생각하는 마음이 없고 애국심이랑 하나도 없는 자들입니다. 이자들 같은 경우들은 자기들이 이해 득실, 이해 타산 거기만 매몰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 가족이나 자기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자들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만 지금 이번에 또다시 헌재에서 지금 여러 가지 또 결정을 할 텐데, 지금 한덕수 총리가 마용주 대법관을 또 임명을 했고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을 했는데 이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에 굉장히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헌재 후임 지명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대행은 대통령 몫인 이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을 했죠. 이것은 옛날에도 황교안 전 권한대행 시절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파면이 결정 난 이후에 재판관 임명을 했잖아요. 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했고 또 윤 대통령이 파면 전에는 한 총리가 권한을 행사 안 했지만 이제 지금 완전히 지금 한 총리는 권한 대행이지만 대통령의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도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자들은 정말 내로남불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굉장히 하라고 하고 또 불리하니까 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적 권한쟁의 심판 대응을 검토하겠다. 이러니까 저는 제가 좌파들을 싫어하는 겁니다. 이자들은 일관성이 없고요. 자기들의 이해 타산이나 이해 득실만 따라가지고 자기들이 유리한 것은 어떻게든 관철시키려고 하고 불리하면 반대로 자기들 했던 말도 다 뒤집어가지고 못하게 만드는, 지금 뭐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 한덕수 대행 제발 경거망동하지 마라? 이게 경거망동입니까? 당연히 권한대행으로서 이제는 마무리 짓기 위해서 어차피 대통령이 파면이 됐잖아요.
그러면 또 그때는 파면되기 전에도 마은혁이 임명 안 한다고 개난리를 치고 또 탄핵을 하네 마네 이런 소리를 하다가 이제는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되니까 가처분 신청을 한다든지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좌파를 지지하시는 분들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말이 맞는 겁니까? 자기들이 바로 한 이야기도 손바닥 뒤집듯이 바로바로 뒤집고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면서 자기들이 이해득실만 따지는 자들이 민주당이고 좌파들입니다. 이런 데를 뭐 자기들이 뭐 해서 지지하고 그것까지는 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 지지하는 거는 다 각자 대한민국에서 정치라든지 어떤 자기가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할 말은 없지만 이렇게까지 갑자기 또 말을 뒤집어 갖고 하지 말라 가처분 신청 내면서 전에는 대통령 파면되기 전에 그렇게 마은혁 임명하라고 해놓고 대통령 몫인 이건 하지 말. 왜냐면 지금 현재는 어찌됐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총리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위법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나서가지고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따위 소리 할 게 아니라 이제 민주당도 제발 좀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정치 하시고요. 본인들이 했던 것을 그렇게 또 바로 얼마 되지도 않았고 뒤집어 갖고 반대로 이야기하고 내로남불로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좌파들의 이런 행태에 신물이 나고 완전히 좌파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은 뭐 제가 여기서 이렇게까지 뭐 강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또 싫어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잘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국가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시는 국민들이라고 하면 좌우를 떠나서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라가 굉장히 위중하고 위난한 상황이에요. 지금 경제는 폭망의 수준이고 부동산, 주식할 것 없이 모든 것이 지금 쑥대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관세 전쟁까지 일어나가지고 지금 미국과의 관계 설정 잘못하고 까딱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중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대선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한데 어찌됐건 이런 상황이 참으로 좀 답답한 국민들이 많을 텐데 어찌됐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발 정신 똑바로 차려서 국민들 좀 편안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런 사단이 난 게 여기 헌법재판관 3인의 배신자, 특히 맨 아래 왼쪽에 정영식 이자는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북형이나 조한창 같은 경우는 크게 어떤 역할이 없었어요. 뭐 나름대로 김북형이 음으로 양으로 뒤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 정영식이가 주심 재판관으로 주도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을 앞장서서 배신을 때린 자이기 때문에 이자의 어떤 비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서 그만큼 자기 자식을 위해서 또 자기 개인적인 비리를 위해서 이따인 식으로 해서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그러면 영원히 역사적으로 죄인으로 남고 용서받지 못할 자입니다. 그래서 정영식 이자는 결코 용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한덕수 총리 이제 권한대행이 지금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한 것도 만약에 윤 대통령이 돌아왔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게 아니에요. 이자들 때문에 결국 모든 게 다 꼬여버리고 자기 개인의 일신의 영달과 입신 양명을 위해서 이딴 행동을 함으로써 결국 나라를 두둑내버린 자들 이 3명 결코 용서하지 못하되 그 중에서도 가장 정영식 이자는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2달 전에 정영식이 수상하다 이자의 행태가 이상하다 계속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헌법재판관 재판 중이어서 자꾸만 이야기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때 강력하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말았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자가 굉장히 수상을 했습니다. 이상하고 마음에도 들지 않았고요. 그랬더니 결국은 사단을 냈는데 이자는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한덕수 총리 이분이 그러면 대선 주자로 나오면 어떻게 되나 또 국힘당에서 호남 대권 주자론에서 한덕수 총리 아니면 이낙연 전 총리를 또 지금 국힘당이 대선 주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이낙연까지 나오는 거 보면
이 국힘당은 막장 드라마를 쓰는 당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떻게 전직 민주당 당대표고 또 그 가장 무능하고 우파들이 치를 떨던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까지 한 사람을, 그리고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했을 때 당대표를 했던 이낙연을 어떻게 호남 사람이라고 해서 국힘당으로 해서 대선 주자를 만들려고 합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도대체 미친 자가 국힘당에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도 호남 전주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솔직히 저는 그렇게 뭐 신뢰를 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은 뭐 한덕수 총리가 그동안 뭐 잘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제 눈엔 절대로 잘했다고 비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의 사주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 이분 사주팔자가 이건데 사주의 신뢰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 이분도 상당히 기회주의적인 그런 게 강하기 때문에 일단 이분이 출마를 한다고 하면 제가 사주 풀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풀이를 하겠지만 출마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단 그것은 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분이 그동안 해왔던 정치적인 행보라든지 스탠스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진실성은 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그리고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느낌도 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을 잘 못 보시는 분들이 자꾸만 한덕수 총리 어떠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뭐 그다지 믿업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뭐 제 생각이 꼭 옳다, 당신 생각은 그러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주 명리라든지 사람 보는 이런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보는 눈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그게 뭐 100%다 맞기 때문에 제 말을 따라서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새겨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한덕수 총리가 대선 주자 가능성이 있느냐? 일단 본인이 출마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뭐 출마 예측을 한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나와서 뭐 자기가 하겠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뭐 거기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닌 상황으로서 사실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요. 만약에 또 대선 주자급으로 언급되지만 이분이 나온다. 그러면 보수 우파하고 또 일부 한덕수 총리 지지하는 세력, 한동훈 지지하는 세력, 홍준표 지지하는 세력 또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보수는 분열로 망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파를 또 분열시킬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왜냐면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도 모든 게 다 긍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100%다 긍정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그래도 우리한테 맞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건데 일단 한 총리에도 뭐 긍정적인 면은 있지요. 있는데 일단은 우파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한 총리가 또 나오네 나와라 이런 이야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보수를 대변할 수 있는 김문수 장관 쪽으로 좀 모여가지고 차라리 김문수 장관이 당선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치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설령 이분이 이제 대통령이 만약에 나와서 당선됐다 하더라도 이분의 그동안 해왔던 스탠스를 보면 저는 보수의 가치를 내세워서 이 흉악한 좌파 카르텔을 제거할지 미지수예요. 저는 이분의 그런 부분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으면서도 어떤 부분에서 눈치를 상당히 많이 보는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정권을 거쳐오면서 기회주의적인 그런 것도 상당히 강한 분이어서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으로서 뭔가 헤쳐나가고 보수를 대표할 만한 그런 가치를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게 제 생각이고 만약에 대선 출마한다고 하면 또 사주를 풀이하면서 기운 또 그것을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